치아가 상하고 문제가 생겨 통증이 있어도 참고 버티는 이유는 상한 치아에서 오는 아픔보다 치료 시 통증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죠. 나이 불문 유독 치과를 두려워해서 치과 공포증이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 공포증 없이 치료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과 전문의 송영국 원장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사실 약간 좀 치과 공포증이 있는데요. 치과 들어온 사람들 많죠. 네네. 네, 치과 공포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치과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가 쌓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마음적으로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치료를 하는구나를 충분하게 이해하시게 되면 불안한 마음, 공포증은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치과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취 행위가 있게 되는데 대부분 주사기를 바로 손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 방식보다는 잇몸에 연고를 살짝 발라주고 그 연고 바른 마취 연고를 통해서 컴퓨터로 제어하는 무통 마취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마취는 훨씬 더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두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스트레스 역치가 너무 낮으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치과에서 좋지 않았던 경험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생기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너무 긴장하시기 때문에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받는 수면 치료나 수면 임플란트를 하시면 치과 공포증 없이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취에 대한 공포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로 네네네.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걱정되는 건 사실 또 찢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또 피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네. 이제 임플란트 수술한다고 하면 내 몸속에 이게 쇠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아플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적으로 수술 방법에 있어서 잇몸을 가를 건지 네. 종이에 저희 펀칭하듯이 가볍게 구멍만 낼 건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동영상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빠진 부위에 지금 잇몸 절개를 하고 있고요. 이 잇몸 절개를 하는 이유는 잇몸 뼈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홀을 조금씩 넓혀가고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완성해서 심게 되고 그 후에 잇몸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꼬매는 과정이 필요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무절개 방식, 종이에 펀칭하듯이 절개 없이 바로 심게 된다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통증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틀니를 장착하셨을 때 위턱과 아래턱에 있어서 이 아래턱 쪽에서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불편하신데 이 화면 보시면 똑같이 8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아래 틀니를 면하고자 할 때 잇몸을 이렇게 째는 방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펀칭만 한 경우가 네. 있죠. 그래서 이 앞에서처럼 잇몸을 쨌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고 어쩔 수 없이 턱뼈가 노출됐기 때문에 부을 수밖에 없고 통증 네. 또한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꼬맨 자국이 없죠. 구멍만 네. 내서 이렇게 심게 되면 출혈, 통증, 붓기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편한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대로 이런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째는 방식보다는 구멍만 내서 심을 수 있다면 훨씬 수술은 편안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네, 그 절개하지 않고 식립하듯이 이렇게 펀칭하는 그런 네네네.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교적 좀 예후가 좋은 사례가 준비가 돼 있죠? 네, 보통 틀니를 갖다가 장착을 하셨을 네. 때 이 잇몸 턱뼈가 처음에 많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지만 네. 다행히 턱뼈의 양이 많이 가라앉지 않았을 때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멍만 내서 이제 임플란트를 8개를 심는 거고 고정이 잘 됐을 때는 지금처럼 기둥을 바로 연결해서
임시 치아까지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그래서 수술 당일 날부터 이런 틀니를 장착하지 않고 편안한 임시 치아를 쓸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68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이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아무 치아가 없죠. 위턱, 아래턱 틀니를 장착하셨는데 이분의 사연은 63세인 5년 전에 주변 분들이 너무 임플란트 수술하시면서 얼굴도 붓고 뭐 아프다는 말씀도 많이 하셔서 간접적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임플란트를 미뤄오셨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상태에서 완전 틀니를 끼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은 또 혈압이 있으시니까 아, 내가 이거 수술할 때 긴장해서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불안감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분은 틀니를 사실은 다시 하려고 오셨던 분인데 이분의 턱뼈 상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무절개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8개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구멍만 내서 위턱에 심고 아래턱에도 구멍만 내서 펀칭해서 8개를 심고 다시 말해서 이 16개의 임플란트가 하루에 다 심어졌고 또 이런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주무시면서 했기 때문에 혈압 문제 없이 편안한 수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틀니를 다시 하려고 오셨지만 주무시면서 수술하시고 이런 식으로 절개 없이 펀칭함으로 인해서 편안한 수술을 하셔서 지금은 아주 생활에 만족을 하시고 6개월 검사하면서 제가 가끔은 깜짝 놀라는 게 예전에 약간 홀쭉하셨었는데 너무 잘 드셔서 요새는 볼에 살이 좀 붙으셔서 혹시 쌍둥이 동생인가 이렇게 착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무절개 방식 같은 경우는 통증도 많이 좀 줄이지만 또 그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것도 좀 예, 내원의 횟수가 좀 수도 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꼬매게 되면 네. 일주일 뒤에 반드시 수술을 하는데 지금 이 동영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동입니다. 이 빨간 표시가. 네, 그래서 비어있죠? 치아를 뽑고 꼭 4개월이 지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잇몸이 아물었을 때 유동 과정을 하는데 임플란트 뿌리는 또 10개월째 합니다. 그래서 종래의 수술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임플란트 뿌리가 신겨지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이를 뽑은 당일날 네. 톡톡 쳐서 이렇게 상악동을 올려주고 이게 상악동 거상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뼈를 당일날 넣고 컴퓨터에서 미리 좋은 자리를 분석했다가 이 자리에 뿌리를 심게 되면 앞에서 보신 동영상과 두 번째 동영상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10개월이라는 어떤 시간이 걸렸는데 하루 만에 끝냈다는 거 그리고 3번 이상의 어떤 잇몸을 쬐던 과정을 이 뽑은 당일날 꼬매는 걸로써 끝냈다는 점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때는 7, 8번의 어떤 내원 횟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 다시 정리해드리면 수술 횟수, 내원 횟수, 시기가 다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제인 치과 공포증을 없애는 하나의 방법은 이런 수술 횟수나 내원 횟수, 시기가 줄어드는 게 훨씬 더 치과 치료는 편해질 수 있고 요새 다들 바쁘신데 수술 시기가 빨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례를 통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 빨간 선이 아까 보셨던 상악동이고요. 파란 선이 남아있는 뼈입니다. 이 가장 좁은 쪽이 1.5mm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과정이 될 때까지 동영상에서 보신 대로 10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치아를 뽑은 당일날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다행히도 가장 뼈가 없었던 1.5mm 부위에도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미리 모의 수술을 하고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진이 10개월의 시간이 지나서의 사진이 아니고 치아를 뽑은 당일날 임플란트 뿌리까지 이렇게 다 심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만약에 종래의 수술법으로 했다면 어쩔 수 없이 10개월이라는 시간과
많은 내원해수를 가져와야 되지만 지금은 이런 상태가 치아를 뽑은 당일날 모든 게 끝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살짝 주무시면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원장님 왜 아직도 수술을 안 하고 계세요?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아주 놀란 좋은 사례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그리고 질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받고 싶어도요, 남아있는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예. 제가 20년 동안 치과를 하면서 가장 많은 설명을 들었던 이유가 이 뼈가 부족한 경우에 과연 심을 수 있느냐. 근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뼈를 이식하는 데 있어서 뺨 쪽과 혀 쪽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홀을 내고 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양쪽으로 이걸 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벌려주는 이유가 너무 좁으니까 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벌리는데 이유는 뭐냐? 위에는 벌어지지만 밑에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아래까지 이게 같이 벌어지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벌어진 이 틈새에다가 뼈 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이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의도적으로 약간 뺨 쪽으로 심는 겁니다. 단 네. 운니하고 잘 닿는 면에 한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중앙이 아니고 약간 뺨 쪽으로. 그래서 혀 쪽에 있는 뼈는 놔두고 뺨 쪽 뼈만 손상을 준 상태에서 지금 이 뺨 쪽으로만 노출이 되죠. 그래서 이 부위에다가 뼈를 갖다가 쭉 감싸줌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은 폭이 좁은 경우에 말씀을 드린 거고 길이가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종래 수술법대로 그대로 홀 형성 과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가 됐을 때 임플란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심고,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 위에 부위가 지금 다 노출되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길이가 짧았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임플란트 위에 뼈 이식을 해줌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편안한 뼈가 없어도 심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할 때 살짝 주무시면서 하게 되면 끝나셨을 때 훨씬 후유증 없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또 암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네네네. 치료를 통해서 개선된 또 사례가 있죠. 예, 이 네. 암 수술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치과에서 이제 자꾸 임플란트를 기피하게 되는데, 요 면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좁거든요. 그리고 폭도 좁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3년 동안 임플란트가 심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부분 틀니를 장착하고 계셨는데, 이분한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이용해서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신경선까지의 거리도 좁고 폭도 좁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동영상은 혼합한 수술법으로 5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잘 꼬매놨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런 불편한 부분 틀니 없이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암 수술을 하신 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릴 거는 항암 치료 기간이 지난 지 6개월만 지나신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무시면서 편안한 수술법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제 완전 틀리하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걸 좀 네네.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네. 밖에 다니실 때 네.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장착하시고 댁에서는 빼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2개만 심어서 네. 틀니 안쪽에 요 면하고 요 면이 딱단추처럼 연결되는 거거든요. 빠지지 않도록요. 네네. 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완전 틀리지만 실제적으로 딱단추 방식이 있고,
네. 이 방식보다는 조금 더 편한 방식이 이 앞니 쪽에 3개나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지금처럼 완전히 붙이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앞니는 빠지지 않고 부분 틀니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틀니에서 부분 틀니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편하실 수가 있고, 다음 동영상 보시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잇몸 뼈도 괜찮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 6개, 많게는 8개까지를 심어서 이런 경우에 또 고정이 잘 되면 기둥을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수술 당일날 이런 어떤 임시 치아까지 만들면서 틀니를 더 이상 이제 장착하지 않는 거죠. 앞에서 보신 동영상을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딱이 단추도 이렇게 하는 방식, 네. 이 방식은 한 5배 정도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전히 틀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입안에 하나 가득한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사이즈를 좀 줄여주는 이런 부분 틀니, 그리고 이 방식에 있어서의 장점은 저녁에 주무실 때 항시 틀니를 좀 빼놓으시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앞니가 만들어지면 앞에 치아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급하게 일어나셔서 밖에 나가시거나 할 때 틀니를 안 끼고 나가셨어도 치아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위안이 되시는 경우가 있고, 네. 요 맨 끝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뼈 조건도 괜찮다면 6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앞에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당일날 임시 치아까지 해드리면 요 화면까지 이런 어떤 방식을 썼을 때 가장 편한 방식이 될 수 있고, 요새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수술법을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80세 되신 분도 용기를 내셔서 최근에 이런 식의 어떤 수술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진지 드시고 넣었다 뺐다 하는 틀니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마친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틀니보다 한 5배 편하고 10배 편하고 자연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뭐든지 드시는 이런 3번째 경우가 된다면 생활은 그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의와 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치과 공포증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과 공포증도 공포증이지만 수술 자체를 좀 갖고 계신 지병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네. 번이라도 임플란트를 하셨던 분들은 네. 이 경험 때문에 이제 더 무서워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치과라는 거는 처음 갈 때보다는 2번째나 3번째 갈 때 편한 점도 알고 있어서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공포감도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당뇨와 고혈압을 갖고 계시는 84세 분이셨는데 좌측편에 빨간 동그라미 친 부위가 진지 드시면서 치아가 부러져서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들어오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원장님 이거 무조건 부분 틀니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사연이 있나 가만히 들어본 즉슨 우측편에 파란 동그라미 친 임플란트가 하나 완성된 게 있습니다. 네. 이 부위가 5년 전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당시에 치아를 빼고 4개월 뒤에 상악동 거상을 하고 또 10개월째 됐을 때 뿌리 부위를 심고 위에 머리 부위를 만드는데 또 6개월이 걸려서 거의 뭐 2년에 걸친 네네. 그래서 일이네요. 네. 우측 부위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도 1년 반 가까이 걸렸는데 이거 내가 지금 한국 나이도 85세인데 이거 우측 좌측 편에 이거 부러진 거 임플란트 하다가 또 한 1년 반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무시는 동안 치아도 빼고
상악동 거상도 하고 뼈 이식도 하고 컴퓨터에서 미리 모의 수술을 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걸 말씀드려서 두 번째 사진에 빨간 동그라미 친 걸 보시면 4개월 만에 저는 아주 좋은 결과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치아를 갖다가 뽑기 전에 임플란트 수술하실 곳을 먼저 결정하셔서 치아 빼기 전에 꼭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정말 빼면서 이게 뼈 이식과 모든 게 가능한 병원인지 내 상태가 거기에 맞는 건지 그런 어떤 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송영국 원장과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예. 저기 치아가 지금 하나 없는데 네. 임플란트를 해서 뼈가 없대요. 많이 없어가지고 예. 임플란트를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필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위에 2개, 아래 2개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뼈를 여기 방송을 보니까 네네. 뼈를 이식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다고 하니까 나는 이게 아주 뭐란가 딱 고립시켜가지고 네네. 그냥 임플란트 많이 하더라도 그냥 거기 딱 정착시키는 그 트리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시군요. 아, 예. 아까 조금 전에 영상 보시고 네네네네.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 지금요 69이요. 임플란트 경험은 없으시고요. 한 번도 없죠. 예. 일단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요. 네. 7월 1일자로 국가에서 2개까지 보험 임플란트 적용을 예전에는 반반씩 정부에서 반, 본인 반 주셨는데 지금은 30%만 내시면 되는 더 좋은 금액적인 혜택이 있으시고요. 네. 2개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반 틀니를 장착하시게 되면 요 처음에는 잇몸뼈에 잘 안착이 되지만 진지 드시다 보면 이 뼈가 자꾸 녹아내려서 네. 언젠가는 임플란트는 꼭 만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100세 시대인데 지금 설계가 잘못돼서 너무 틀니 쪽으로 치중을 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굉장히 복잡한 임플란트 수술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가장 안타까우신 분들이 7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틀니를 너무 오래 끼셔서 뼈가 너무 없으셔서 임플란트 수술할 때 간단히 끝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경우에 있어서도 근처에 잘 알아보셔서 뼈가 없더라도 아까 동영상 3개 보여드렸는데 그런 수술법을 갖다가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무시면서 하는 병원을 좀 찾으시고요. 또 절개하지 않고 혹시 펀칭해서 구멍만 내서 심을 수 있는지 찾으시면 좋고 여러 부위의 수술을 가끔 병원에서 한쪽 하고 일주일 뒤에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 번에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기간도 줄일 수가 있고 예전에 제가 이 4군데 수술을 할 때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한 경험이 한 15년, 20년 전에 있었는데 요 2-3번까지는 편하게 오셨다가 한 3-4번째 됐을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수술하나를 아시면은 긴장이 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는 주무시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되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65세 이후에 보험 혜택 2개도 이용하셔서 최대한 틀니를 좀 안 하시는 쪽으로 하면 좋고요. 혹시 위턱과 아래턱을 다 틀니에서 면하기에 부담이 되신다면 아래 틀니가 상대적으로 더 불편하시기 때문에 아래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몇 개 더 심어서라도 밑에 쪽은 반드시 틀니를 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뼈가 부족해도 얼마든지 또 네네, 이식하는 또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점 잘 참고하셔서 치료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잘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아, 네네. 지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네네. 전에 위 아래는 임플란트가 다 돼서 잘 됐어요. 네. 예. 근데 전에 임플란트를 한 게 위에 한 게 네 개인가 6개인가 한 게 빠졌어요. 네. 아, 임플란트 예, 뿌리 오래됐는데 부위가 근데 빠지신 요번에 건가요? 또 치과에 가서 그냥 계속 틀니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틀니가 이제 헐거워져 가지고 네네. 다시 틀니를 할까 임플란트를 할까 하러 갔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 임플란트 하는데 뼈는 좋고 튼튼하대요. 네. 그런데 그 임플란트 하고 나면 얼마 정도나 보장할 수 있나 싶어서요. 그러시군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께서 그 다니시던 병원에서 뼈가 괜찮다고 하셨다면은요. 아까 처음에 보셨나 모르겠지만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심으시면 상당히 통증이나 출혈, 붓기가 가라앉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고생하시는 측면에서 보시면 사실은 이게 왜 수면 방식, 주무시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몸을 치과에 오시면은 긴장하신 것 때문에 막상 이 수술한 부위가 아픈 것보다는 몸살, 감기 때문에 내과에 한 5, 6일씩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들 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하실 때 주무시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무의식 세계에서 이게 식립이 되면 깨나셨을 때 사실 생각보다 치아 아마 하나 정도 과거에 뽑았던 그런 통증보다도 적을 수가 있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뼈가 정말 좋다면 그날 임플란트를 다 심고 기둥까지 연결해서 임시 치아를 고정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수술법이고요. 네. 만약에 뼈 자체가 죄송하지만 약간 좀 푸석거리고 약한 상태라면 2개월 정도 칼슘제도 좀 드셔야 되고 기존의 틀니를 이용해서 임시 치아는 낄 수가 있고요. 네네. 죄송하지만 만약에 뼈가 너무 약하시고 도저히 임플란트 심기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곳에 심는 경우에는 뼈 이식도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한 3주에서 6주 사이에 위에 틀니도 장착하실 수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사진 정보가 있다면 오늘 임시 치아가 다 됩니다. 아니면은 오늘은 뭐 고정식은 안 되지만 기존 틀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6주까지, 3주까지 어떤 거를 장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네네. 그런 어떤 임시 치아의 문제지 통증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근처에 상담하실 때 주무시면서 하면서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좀 찾으시고 한 번에 다 하는 그런 치과를 잘 상담하시면 좋을 듯해요. 네, 전화상으로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뭐 뼈가 튼튼하다면 뭐 1회에서 2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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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이가요. 네. 예. 그 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겠죠. 저는 모르는데 이를 뺐었어요. 뺐는데 네. 이 이를 그냥 방치하고 살았어요, 제가. 예. 네. 그냥 방치를 하고 살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예.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해야 될 이도 있잖아요, 왜. 예.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한 건지. 근데 윗니인지 아랫니인지 좀 지금 궁금한 것 같은데요. 어금니 네. 쪽이 빠지신 건가요? 어금니는 밑에는 있고 위에는 어금니가 왼쪽은 아래 위가 다 없어요. 왼쪽 아래가 다 없으시고 위에도 네. 없고.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네네. 일단 이제 사모님께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틀려지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윗턱과 아래턱 치아가 이렇게 물렸을 때 이 치아 공간 저희가 보통 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만약에 빠진 자리에 잇몸부터 꽉 무셨을 때 공간이 5mm 이상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꽉 무신 자리가 남아있는 치아와 빈 공간이 5mm 이내의 공간밖에 없는 경우라면 수술법이 조금은 복잡해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치아가 빠지게 되면 인접한 치아는 쓰러지게 되고 마주했던 치아들은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적당히 내려오고 꽉 무셨을 때 남아있는 치아와 그 빠져있는 잇몸의 길이가 충분한 경우에는 굉장히 쉬우신 거고, 이 공간이 부족하면 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잇몸뼈를 좀 삭제해서 공간을 만들든, 아니면 나머지 치아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씌워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합리점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임플란트 수술 자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 부위에 어금니가 없으시게 되면 이쪽으로는 안 씹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치아가 상대적으로 양치질을 잘 하시더라도 치석이 많이 껴서 태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네. 너무 쓰신 쪽은 너무 과도한 사용을 양쪽으로 해야 되는 걸 혼자서 부담했기 때문에 뿌리가 자꾸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약해지기 전에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금니 쪽에 좀 수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치과 의사와 빠지신 분들의 또 견해 차이가, 많은 분들이 이 앞니, 보기 싫은 쪽만 자꾸 강조하시는데, 사실은 이 어금니 6번째와 7번째 치아가 뿌리가 여러 가닥이고 치아가 크게 만들어진 이유가 잘 씹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치아를 잘 해드렸을 때는 음식을 씹는 시간이 훨씬 2-3번만 씹어도 잘 씹힐 수 있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시되, 주무시면서 가급적으로 공간만 있다면 절개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과 공포증 떨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는요, 척추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